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부터 가겠습니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 숫자가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은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이 도난을 당하거나 분실 또는 파손, 증발, 마모 등에 의한 수량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팔지 않았는데, 그래서 장부상의 수량에 비해서 실제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 그 발생한 손실을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장부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장부상의 수량이 있는데 실제의 수량을 파악했더니, 실제 수량을 파악하려면 실제 재고 조사를 했겠죠. 장부상의 숫자가 100개고 실제의 창고에 갔더니 80개밖에 안 돼요. 20개만큼이 감모된 수량인데 그걸 이제 금액으로 환산하려면 이것에 이제 단가가 있겠죠. 단가는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전 시간에 배웠던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든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든 그 단가가 한 개당 10,000원씩이라고 이렇게 결정됐다 칩시다. 그러면 이 감모된 금액이 얼마겠어요? 20개가 없어졌고 단가가 10,000원이니까 20만 원이네요. 감모된 금액은 20만 원. 이게 이제 팔려 나가지 않고 나도 모르게 도난, 파손, 분실, 증발 어떻게 해서 사라졌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제 여기에 맞춰야 되는 거죠. 실제 수량이 80개에 곱한 10,000원 곱한 80만 원인데 실제는 장부에는 이렇게 곱해져 가지고 지금 100만 원이라고 잡혀 있으니까 누구하고 일치시켜줘야 되겠어요? 여기 실제 금액으로 일치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맞추려면 상품이라면 상품이라는 자산을 뺄 겁니다. 얼마 빼야 되겠어요? 20만 원 빼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라고 할 거냐. 팔리지 않고 사라졌는데 첫 번째가 이게 이제 원가성이 인정이 되느냐. 자, 저 없어진 게 원가성이 인정이 된다. 그러면 팔려 나간 걸로 보고 원가가 인정이 되니까 여기를 매출 원가로 잡자는 얘기고 상품 매출 원가로 이렇게 처리하자는 얘기고 또 하나는 이게 원가성이 인정이 안 돼요. 안 돼도 일단 상품은 없으니까 상품을 제거시키는데 이게 이제 원가성이 인정이 안 되더라. 원가성이 인정이 안 되니까 매출 원가로 할 수 없고 그때 쓰는 이름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거예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 자, 요 이름은 영업 외 비용이에요. 요거 뭐예요? 매출 원가니까 영업 비용이겠죠. 영업 비용. 원가성이 인정이 되니까 없어진 물건만큼도 영업 비용으로 처리하고 원가성이 인정이 안 되니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이제 둘 중에 하나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여기 출발은 자, 돌아와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부상의 기말 재고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장부상 이렇게 잡혀 있지만 실제가 80밖에 안 되니까 그만큼을 제거시킵니다. 그리고 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정상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원가성이 인정이 되니까 매출 원가에 가산시킵니다. 이건 빼내고 매출 원가라고 하고 원가성이 인정이 되면 그다음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원가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 원가란에서 매출 이외의 상품 감소액 우리가 프로그램에서는 타계정으로 대책이라는 과목으로 해서 매출 원가에 포함시키지 말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십시오라고 하는 얘기예요. 거기 매출 이외의 상품 감소액은 무슨 뜻인지는 다시 설명할게요. 사례 보시면 기말 상품의 장부상 금액은 100이래요. 장부상이 100만 원이지. 이렇게 계산이 됐다는 얘기겠죠. 수량 이렇게 해서 단가 곱했더니 100이야. 그런데 실제 재고를 조사했더니 80만 원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정상적인 경우다. 이 감모된 게. 그러면 상품을 빼고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장부를 실제하고 맞춰야 되니까 여기를 상품 매출 원가라고 해주고 이게 비정상적이면 상품을 빼는데 그냥 빼지 않고 적요를 걸죠. 이렇게. 이 적요는 채점 대상이에요. 타계정으로 대체 이렇게 적요를 걸고 여기를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해요. 자, 요것의 역할을 이제 뭔가를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얘는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적요를 걸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가성이 인정이 되고 안 되고가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래요.
내가 이 휘발유를 파는 사람이야. 뭐, 10,000리터? 10,000리터를 뭐 1리터당 뭐 100원씩 팔면 그만큼 다 팔아야 되는데 이게 자연적으로 증발을 하게 되잖아요. 하다 보면 증발을 해서 없어질 수가 있잖아. 그럼 10,000리터가 다 팔려 나갈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사라지는 것은 원가성이 인정이 된다고 보는 거야. 근데 이 10,000리터 중에 일부를 뭐 가다가 쏟아버렸다거나, 예? 도난당했다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처리하라는 얘기고, 또 예를 들면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사다가 모래를 1톤을 샀어요. 이걸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보면 벽돌 하나당 뭐 100g씩의 모래가 들어간다면 수학적으로 몇 개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또는 비가 와서 이렇게 쓸려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덜 만들어줄 수 있잖아. 그때 그 없어진 만큼의 금액이 이거다. 또는 이게 이제 원재료겠죠. 그러면 이거는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막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 팔려나간 원가에 가산시키는 거고, 그 예를 들면 잘 지켰으면 좋을 텐데 뭐 옆집 주민들이 모래를 훔쳐가지고 자기 집 짓는데 써버렸다 이렇게. 내가 주의를 기울였으면 막을 수 있는 거, 이건 비정상적인 거죠. 이런 거라면 이렇게 회계 처리하십시오라는 얘기네요. 그게 원가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시험에서는 원가성이 인정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고, 인정이 안 된다면 그때 쓰는 이름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다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 좀 잠깐 볼게요. 이 적요의 중요성을 봅시다. 상품을 구입했을 때 이렇게 할 겁니다. 구입 시에 상품이라고 볼게요. 상품 이렇게 적고,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현금 줬다 치고. 이제 컴퓨터가 상품이라고 했으니까 상품이 증가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상품이 팔려 나가요. 얘처럼 원가성 인정이 돼. 그러면 상품을 이렇게 빼고 20만 원만큼 없어졌다. 원가성 인정이 되면 상품 매출 원가라고 이렇게 하고, 여기는 적요가 필요 없습니다. 얘가 원래 없어지면 본 계정이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타 계정에 대해서 또 설명할 겁니다. 이게 이제 원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회계 처리고, 이게 원가성이 인정이 안 되면 방금처럼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응? 그리고 상품 빼고 여기다가 줄여서 쓸게요. 감모 손실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지금 이게 지금 오른쪽으로 날아가는데 상품이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상황은 딱 뭐예요? 이것처럼 팔려 나간 경우에요. 팔려 나간 거하고 똑같이 지금 원가성 인정이 되니까 팔려 나간 것처럼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팔려 나간 게 아닌데 이쪽에 이름이 이상하잖아.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인식을 못 해요. 이상하게 인식을 하니까 이게 원래 나가려면 이쪽이 본 이름은 이거예요. 이거에 돼야 되는데 다른 이름이잖아.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타계정으로 대체라고 해서 매출 원가를 늘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매출 원가가 늘어나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상황을 이 경우와 이 경우를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가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니라 여기 반드시 적요를 걸어야 되는데 시험에서는 그냥 걸면 되지. 예? 이건 안 거는 거고. 근데 왜 그런지는 이제 실무에서 필요하시니까 상황을 좀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자, 상품 매출이 500만 원이에요. 매출 원가 구조 아시죠? 상품 매출 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에다가 뭘 더해요? 단기 매입액을 더하죠. 단기 매입액을 더해서 뭘 빼요? 기말 재고를 빼잖아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뺐으니까 매출 총 이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기초 재고가 100만 원 있어요. 단기에 얼마를 사왔냐면 200만 원 사왔습니다. 사왔을 때 분결이 이렇게 하겠죠. 타변에. 기초 재고는 뭐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올라올 거고. 그리고 이제 기말 재고를 조사해 봤더니 아까 저기처럼 장부상 수량하고 실제 수량이 똑같아서 진짜 다 100만 원이야. 이렇게. 그러면 요 두 개 더해가지고 300에서 100 남았으니까 200만 원이 팔려 나갔으니까 매출 원가는 200만 원 이렇게 정상적으로 계산이 돼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이 300만 원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아무 일이 없었을 때예요. 이렇게
100만 원이 있었을 때. 근데 첫 번째가 원가성이 인정이 되는 경우. 예? 자, 이제 감모가 된 거죠. 요게 100만 원 있지 않고 80밖에 없어. 원가성이 인정이 된대. 요 위에 이제 숫자는 똑같다고 가정을 하고, 자, 500만 원이고, 여기 이제 매출 원가가 인정이 되니까, 저 없어진 20만 원만큼이 인정이 되니까 원가는 22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기초 재고가 100 있고요. 똑같아, 상황은. 단기에 사온 건 200이야. 근데 기말 재고가 얼마밖에 없다고요? 100이 있어야 되는데 20이 부족해서 80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것이 원가성이 인정이 된다면서 원가성이 인정이 되면 이거 80이면 200, 300에다가 80 되었으니까 매출 원가가 원가성이 인정이 되니까 220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맞죠? 그 원가성이 인정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원가가 인정이 되면 매출에서 원가를 빼면 이제 매출 총이익은 좀 줄어들겠죠. 280으로. 자, 이렇게 여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계산 구조로 보면 당연히 여기 두 개 더해가지고 그걸 뺄 거니까 여기가 늘어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결산을 할 때 기말에 이렇게 분개를 하면 예?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줄어. 그래서 바로 이게 올라가. 원가성이 인정이 됐으니까.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가성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 볼게요. 원가성이 인정이 안 되면 자, 결론을 볼게요. 원가성이 인정이 안 되는데 매출 원가가 늘어버리면 안 되죠. 어? 그럼 매출 원가 200이 돼야 돼. 자, 500만 원. 그리고 빼고 기초 재고 똑같고 단기에 사온 거 200이야. 근데 원가성이 인정이 되든 안 되든 기말 재고는 80밖에 없잖아. 그죠? 이렇게. 근데 이래 놓으면 이게 올라가잖아. 그래서 이제 이 회계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 얘하고 어떻게 달라지냐면 일단 상품은 줄어들었죠. 상품이 줄었으니까 상품은 80이야. 그냥 놔두면 여기가 220이 되잖아. 근데 여기가 220 되면 안 되지. 매출 원가를 늘리면 안 되니까 200을 만들어야 돼. 그죠? 그래서 요 적요 8번을 딱 걸어서 이렇게 분개를 하면 손익계산서에 요 자리 바로 여기 밑에 뭐라고 붙으냐면 타계정으로 대체액이라고 떠요. 타계정으로 대체액 이렇게 해서 20만 원이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세요. 여기서 두 개 더 하는 거죠. 이거 빼는 거죠. 이것도 빼. 즉 타계정으로 갔기 때문에 매출 원가를 늘리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300에서 100 뺐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20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안 늘었죠. 그럼 이제 매출 총이익은 여전히 300이고 이게 이제 적요 8번이 하는 역할이고요. 매출 원가를 늘리지 못하도록 한 거고. 그럼 이제 이쪽에 비용이 하나 있잖아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있잖아. 이거는 영업의 비용이니까 쭉 내려가서 여기다가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뺄 거 아니에요. 판매비와 관리비 빼고 마지막으로 영업의 비용 쪽에 감모 손실이라고 이렇게 떠요. 감모 손실 20만 원. 그래서 당기 순이익으로 보면 280 이렇게 똑같아지겠죠. 얘는 아무 일 없으면 똑같이 당기 순이익 280인 거고. 예? 그러니까 순이익은 똑같아. 근데 그 비용의 위치가 매출 원가를 늘려야 될 거냐, 영업의 비용을 늘려야 될 거냐의 차이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정상적인 상황, 원가성이 인정이 됐을 때 상황이니까 줄이면 바로 늘어나. 이렇게 아무 비용 없이. 근데 원가성이 인정이 안 되니까 이게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줄이 더 들어와야 돼. 그래서 빼. 그리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시고. 이게 지금 이 적요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적요는 채점 대상이 아닌데 이 타계정 대체만큼은 지금 방금 봤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 원가가 잘못 계산되기 때문에 반드시 적요를 걸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시험에서는 적요를 걸어야 되는구나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실무를 하실 거니까 이렇게 적요를 걸면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변하는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